불교의 가피를 명운가피라고 하는 거예요. 은근한 데서 도와준다. 이게 우연찮게 되네. 근데 부처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불교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대중공양이라는 걸 언제나 강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잘 나눌 수 있느냐? 어떤 시작점에서 첫 단추를 바로 깨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1월 1일 한 해의 시작 1월 1일 그 다음에 태양의 시작 그러면 동지 그 다음에 봄의 시작 그러면 입춘 그래서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요때 한 살을 먹는 문화도 있고 이때 한 살 먹는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입춘 때 한 살 먹는 문화도 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생년월일 바뀌어서 나이가 늘어나는 거는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양력 1월 1일 그죠? 그 다음에 동지를 기준으로 하던 문화는 주나라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지 팥죽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입춘을 기점으로 띠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입춘을 기점으로 띠가 바뀐다. 그래서 제가 헷갈린다라고 늘상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소띠, 쥐띠 뭐 이런 띠는 입춘을 기준으로 바뀌는 거고 보통 입춘은 2월 4일쯤에 듭니다. 되게 재밌는 게 이거는 양력 문화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양력을 쓰던 문화가 있고 음력 쓰는 이게 설이 음력설이잖아요. 우리는 보통은 설은. 네. 그래서 음력 쓰는 문화가 있고 이게 옛날에도 섞여 있구나. 양력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유목문화입니다. 유목문화. 그 다음에 음력을 쓰는 사람들이 농경문화예요. 농사. 그래서 양력 쓰는 사람은 황도 12궁을 보고 이렇게 이제 이동해 가는 거고 별자리들을 보고 이동해 가는 거고 음력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한 군데 짱 박혀가지고 이제 달 보면서 농사나 짓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름이 좋은 거지. 풍요라고 하는 그렇게 있는 거고 시작점에 의미 부여를 해서 그 에너지를 잘 이렇게 북돋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서 이런 명절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시작, 그 다음에 한 해의 시작, 봄의 시작 이렇게 있는 거고 생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시작. 그래서 그 사람의 시작점에서 자신을 바로하고 그 다음에 몸가짐과 그 다음에 에너지를 이렇게 잘 보충해서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생일불공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만 해서는 에너지가 좀 딸리니까 좋은 에너지를 섞어서 더 키우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일은 누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념을 하고 탄생만 기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근본을 잘 바로 새겨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생일을 챙기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고 그리고 그때 왜 불공을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불공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좋은 기운을 여기다가 요 생일 맞이한 사람에게 약간 덧대는 거죠. 덧대서 안 좋은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좋은 기운들이 더 잘 이렇게 발양이 돼서 문제없이 무탈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기원하는 그게 1차 목적입니다. 제가 이런 불상 모실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불상 모실 때도 왜 저런 불상을 모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단순히 불상을 모신다기보다도 불교로부터 내려오는 기운 그러니까는 수행과 관련된 그런 맑은 기운이 나하고 합쳐지길 그 다음에 내 가족과 합쳐지기를 기원하는 게 저런 불상을 모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살면 두 가지 기운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기운이 하나는 내 기운, 내 기질이 있어. 내 기질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걸 업이라고 하는 거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영혼의 특징 그건 뭐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집에서 같은 공장에서 태어났어도 성향이 다르잖아. 그건 뭐 누구나 인정을 하는 거고.
같은 형제간인데도 어떤 경우는 야, 같은 공장 출신인가 싶을 정도로 다른 집도 있어요.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키도 누구는 더럽게 크고 저것씩 좀 반반씩 나눴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또 이렇게 아니, 그런 집 있잖아. 그게 이제 불교로 말하면 업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만들어 온 생을 유전하면서 이렇게 생사를 반복하면서 쌓아왔던 그런 기질들이 있고 집안에서 흘러내려오는 기질이 있지. 집안 조상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그게 유전자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유전자지. 아버지가 싫어도 아버지를 닮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집안의 어떠한 풍토, 흐름 이런 것도 배우지. 그러니까 단순히 유전자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가정교육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DNA라고 하는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가풍, 뭐 가정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흐름이 내려오는 거죠.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 이게 자기가 계속 만들어 온 그 기질이 중요할까? 자기 기질이 중요할까? 집안에서 내려오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 그래요? 집안이 중요해요. 좋은 집에서 태어나면 경기 끝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만수르가 유명한 이유는 뭐냐? 그 집에 태어나서예요. 아무 이유 없어. 그 집에 태어나서야.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과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 기질하고 맞아야 일로 들어가야. 이 세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안으로부터 내려온 거를 조상의 음덕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유업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유업도 있지만, 사실은, 살면서 이렇게 잘 보호되는 게 조상의 어떻게 보면 음덕이 있어서, 그게 이제 조상덕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던, 그래서 뭐 제사나 이런 걸 주장할 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생각이 다른 거고요. 뭐가 생각이 다르냐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제사밥 안 차려줬다고 해코지를 한다는 건 나는 내 자식이면 나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 쟤를 내가 조져야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부모님들을 이렇게 뵈면, 어른들을 뵈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뭘 하겠다가 부모지. 밥을 차려줬냐 안 차려줬냐, 이거는 소송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특이한 프로, TV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특이한 거 나오잖아요. 뭐 양육비 안 준다고 소송 붙고, 뭐 자식한테 건물을 줬는데 제가 매달 얼마씩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고 그런 건 진짜 특이한 경우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조상을 기려야 되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단 내 조상에 대해서, 내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모적인 생각을 가지는 게 인간의 보편적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고 내가 고마워서라는 쪽에서의 접근이 돼야 되지, 나를 어떻게 뭐 제사를 지내주면 봐주고 안 그러면 안 봐주고 이런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추접지. 야, 인생을 어떻게 가족끼리도 그렇게 살아. 남하고도 그렇게 살면 별로 좋은 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따가운 기질이 있고 이 음덕이 있고, 그런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경우들도 있대.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이게 한 끗 차이로 결정 날 때, 그게 이제 저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겪었고, 제가 그런 데서 대부분 밀려납니다. 이게 참 안타깝지. 조상의 음덕이 없어요. 조상의 음덕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언제나 약간 밀려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냐면, 이 노력으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노력으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그래. 그러면 3배수 안에 들어가는 건 노력이라니까. 2배수, 3배수 안에 들어가는 건 노력이고, 여기서 면접에서 이 사람을 뽑을 건가 이 사람을 뽑을 건가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낙하산으로 넣었을 때 소송이 걸리면 그쪽에서 지는 거지, 저렇게 뽑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을 탈락시키든 이 사람을 탈락시키든 그건 진짜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뭐 인사나 이런 쪽에 관련된 분이 있어서 좀 봐주세요. 이러면 올라오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든. 올라와야 봐주는 거야. 못 올라오면 봐주고 싶어도 어떻게 할 건데? 그걸 꽂아 넣으면 문제가 생겨. 그거는 꽂아 넣을 정도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 배경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꽂아 넣을 정도면 딴 일 하셔도 됩니다. 딴 일도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올라오라 그래. 그럼 내가 봐줄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는 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노력. 그리고 여기서 선택받는 거는 사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음덕. 이런 거. 약간 이게 좀 애매한 거지.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운은 진짜 랜덤이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거지. 그래서 어떤 법칙이 그 운 안에서 작동하면 어떨까? 그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쇠복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쇠복이라는 뜻이에요. 금속복, 돈이라는 뜻입니다. 돈. 옛날에 돈을 동전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쇠복 다 이런 거예요. 비슷한 뉘앙스로 쓰는데 요것만 갖고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 요 운의 가치를 높이는 거 그게 이제 불교에서 기도하는 가피가 되는 거고 축원하고 이렇게 되면 그 가피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불교의 가피를 명운가피라고 하는 거예요. 은근한 데서 도와준다. 은근한 데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찮게 되네. 요게 아구가 잘 맞는 사람들도 있고 요게 계속 삐그러지는 사람들도 있어. 제가 대부분 잘 삐그러지는 쪽입니다. 나는 왜 절에 가서 향을 피는가? 향을 피고 복전함에 돈을 내가 삐그러진 게 그렇게 좋아? 좋아도 속으로 자제하면서 웃을 수 있는 게 교양인이에요. 그렇게 너무 좋은 걸 티내지 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견적이 잘 안 나와요. 견적이 잘 안 나와. 그리고 물론 뭐 이제 배경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뒤에서 손을 쓰니까. 그런데 이게 참 재밌어요. 참 재밌어. 그리고 이게 차지하는 게 상당히 강력해요. 이게 끝에서 부딪혔을 때. 그리고 그게 한번 삐뚤어지느냐 마느냐로 인생이 바뀌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멘탈이 무진장 강하기 때문에 이게 삐뚤어져도 금방 다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때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심각하게 막 한 3개월, 6개월 막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진짜 골로 가. 그래서 이 부분이 살다 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요거 에너지를 어떻게 북돋냐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불공 같은 경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그것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에너지가 요렇게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 쉽게 말해서 요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데 거기에 이 축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그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하겠다라고 싶으면 불상을 모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떤 시즌에 뭔가를 해보겠다 그럼 기도를 붙이는 거고 그래서 불상을 모실 때도 두 종류가 있는 거고 그냥 이름만 넣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신체랑 닮게 하면 등신불이 되는 거고 불공을 드릴 때도 그냥 그 기도 기간에 맞춰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당신에게 의미가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벼락치기도 있는 거고 평상시에 공부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불교는 이렇게 에너지를 만드는 걸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부처님과 연결시켜서 그 수행의 기운들이 내려오게 좋은 기운이 내려오면 이게 파사현정이라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스스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에너지가 생기고 맑은 기운이 내리면 나쁜 것들은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 참 좋아하거든요. 불교를 믿으면 뭐가 좋으냐? 이미 자라난 선은
이미 발생한 선은 더 커지고 좋은 일은 더 많아지고 이미 발생한 악은 줄어들고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은 줄어들 수 이건 양팔저울이기 때문에 빛이 생기면 어둠은 줄어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생기지 않은 선 좋은 일은 생기고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제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생각을 늘상 하면서 사는데 내가 팔자가 별로 좋은 팔자는 아니요. 살아보면.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내가 나를 반조해서 봤을 때 제가 약간 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좋게 봐주는 사람은 좋게 보는데 한 어른들은 이렇게 튀는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른들은 약간 듬직하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더라도 약간 겸손한 것 같고 무던하고 시키면 시키는 거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제 시대가 바뀌면 우리 같은 사람이 사실은 주류가 될 거야. 내가 100% 네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얘기하잖아. 트럼프 대통령 80인데도 우리보다 더 심하게 살잖아.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야. 일론 머스크 우리보다 더 심하게 저렇게 계속 입을 터는데도 전 세계 최고 부자야. 이미 추세가 글로 간 거야. 그리고 자소서나 면접 볼 때 이미 이쪽으로 갔다니까. 예전같이 무슨 자소서가 뭘 중요해. 여러분 세대에는 자소서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학력 쓰고 이렇게 해서 취직하는 거였고 지금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느냐, 자기를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어필하느냐. 그러니까 튀는 놈만 사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내 위에 삭은 사람들이라서 내가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슬프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나도 깝깝하지. 그래서 이 가로축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고 자기가 노력으로 쌓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그 집안적 영향이고 물론 자기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나중에 커지면 점점 영향을 줄 수 있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며느리로 들어갔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거고 이제 점점점 여러분도 그 집안의 어른이 되면 영향력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가도 마찬가지고 본가도 자기 집에 어렸을 때는 뭐 어찌리 저찌리 하고 있다가 점점점 이제 커지면서 발언권이 생기는 거지 뭐. 똑같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그 틀을 계승해 가기도 하고 조금 바꿔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부처님으로부터 맑은 기운이 내려오면 한 번 더 명운가피를 통해서 요 에너지를 좀 더 보충해 주고. 근데 부처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불교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대중공양이라는 걸 언제나 강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잘 나눌 수 있느냐?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기운도 중요하지만 대중과 나눈다라고 하는 그게 대중공양이에요. 대중공양. 오늘도 그런 대중공양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목적을 내 아들이 잘 됐으면 이라고 하는 목적이 존재하는 거고 그게 이제 먹을 걸 주는 경우도 있고 물건을 주는 경우도 있고 먹을 거 주는 게 좋은가? 물건 주는 게 좋은가요? 지금까지는 사실 먹을 거를 주는 걸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 이 나라가.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뭐 경허스님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뭐 절에서 사십구제 같은 걸 지내려고 하고 뭐 천도제를 지내려고 하니까 그거 해서 뭐 하냐. 이러면서 그냥 그 돈으로 먹을 거를 사서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축원을 해주고 뭐 했다. 라는 것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왜? 두 가지 룰이 다른 거라니까. 이 방식 자체가 두 가지가 달리 있는 거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집안에도 두 가지가 있다. 집안에서 내려오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DNA적인 거는 박혀 있는 거고, 하나는 가풍적인 거. 자기 집안의 특징적인 것들. 그게 있는 거죠. 뭐 어떤 집은, 그래도 아침은 차려준다. 또 있을 거고, 아니, 그런 집 있어. 그래도, 박간장관이 나가는데 내가 딴 건 못해도 아침은 한번 차려주겠다. 그래서 그게 집안의 어떤 룰처럼 되어 있는 집도 있고,
우리는 채려주는 건 없다도 있지. 아니, 그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DNA적인, 이렇게 두 가지 층위가 있듯이 불교에도 불공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대중과 나눈다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살리고 하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원래는 둘 다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불공이 끝나면 거기에 사용된 음식들을 같이 나누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힘으로 하나를 받고 대중의 힘으로 한 번 더 받겠다라고 하는 게 대중공양. 대중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준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이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문화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람분절입니다. 그래서 우람분절을 보면 부처님이 그 목련의 어머니 청제 부인을 구제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상태가 너무 메롱이어서 쉽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목련이 대중공양을 내는 거죠. 여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주변과 나누면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덕으로,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으로 그 공덕을 올리는 거예요. 대신.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이라는 개념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자녀분들이 뭐 어디에 취직을 해야 돼? 그러면 대신 기도를 올리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걔 이름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처님과 연결시키는 방식, 그거는 기도 축원할 때 나오는 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중공양을 통해서 대중과 나누고 그것을 그 마일리지가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